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규슈 지역 전체가 수몰됐던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 전체가 떠내려 갈 것만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가축들은 본능적으로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결국 지붕 위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찍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곁을 지켜준 한 마리의 개는 헬기를 발견하자 거칠게 지저대기 시작했고, 덕분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구조대는 그들을 무사히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끈질긴 조사 끝에 해당 견종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이 개는 한국의 한 마을에서 데려온 것이었죠. 지난 여름 아시아 대륙은 폭우로 시작해서 홍수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앙과 같은 수재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 전체가 불안한 와중에 갑작스럽게 닥친 남부지방의 폭우는 말 그대로 일본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는데요. NHK에 따르면 규슈를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는 단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이재민들을 낳은 가운데 하천 범람과 산사태까지 이어져 구조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만 6,2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무너진 도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는 가족의 사진은 그저 흔한 광경이 돼버렸고, 산사태가 덮친 마을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어 과연 이곳이 사람이 살던 곳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시민들을 더욱 절망케 한 것은 이 같은 치명적인 폭우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며, 동해로 뻗은 장마 전선과 저기압이 갈수록 넓어지고 강화되고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규슈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지금 당장 대피시키지 않으면 수십만 명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설사 그들이 무사한다 해도 무너진 위생 상태에 제3의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등 무서운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한편 그 시각 구조 헬기에 탑승해 규슈 지역의 홍수 상황을 보도하던 기자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센 물살로 완전히 초토화된 마을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가옥 위에서 2명의 시민들이 위태롭게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곁엔 각각 한 마리의 개들이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휩쓸릴 것만 같은 홍수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존하듯 몸을 바싹 붙인 채 구조대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구조대의 노련한 대처 덕분에 개와 주인 모두 로프를 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모습에서 전문가들은 만약 구조대가 이들을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아찔했던 상황과 더불어 헬기를 발견한 개는 이목을 끌기 위해 미끄러질 듯 말 듯 지붕 위를 정신없이 돌아다녔고, 큰 소리로 짖는 등 자신이 발견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구조대 또한 흙탕물로 엉망이 된 마을에서 지붕 위에 사람이 있다 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개의 움직임이 워낙 눈에 띄어 금세 사람이 함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같이 충성스러운 개에 대해 상을 줘야 한다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지만, 일부에선 해당 개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뜬금없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의 덩치와 털 색깔 그리고 충성심으로 볼 때 한국의 진돗개가 틀림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다 둥글둥글한 시바견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구조된 당사자가 당시 기자에게 했던 말이 드러나며 이처럼 의미 없는 논쟁은 단 한 방에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3년 전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이 개들을 분양받았고, 집안에서 기르기는 힘들지만 도둑을 잡는데 특히 일가견이 있다는 장점에 특히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영상 속에서 그와 함께 구조된 개는 사실상 한국의 진돗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 한편 일본의 폭우가 잠잠해질 무렵 규슈 지방을 강타했던 폭우는 점차 서쪽으로 이동했고, 불행히도 한국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당 50mm의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던 남원의 한 마을에서는 그날따라 평소와는 달리 이상하리만큼 불안에 떠는 진돗개의 모습에 주인은 잠을 설친 채 개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을 보자마자 더욱 거세게 짖는 진돗개와 눈이 맞닥뜨리는 순간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폭포처럼 들이닥치는 물에 놀란 주인은 다급히 부인을 깨우려 했지만 이미 토사에 가로막혀버린 문은 굳건히 닫힌 채 혼자의 힘만으로 열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창문을 통해 탈출에 성공하자마자 집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는 아찔한 상황에서 조금만 늦었더라며 그대로 수몰될 뻔했다며, 그는 진돗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사람보다 낫다며
연신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기록적인 폭우에 나무와 바위들이 마을로 쏟아졌고 이로 인해 하천의 수로가 모두 막히자 급격히 홍수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마을에 있는 집들 대부분이 침수된 가운데 만약 이 진돗개가 아니었다면 주인은 물론 마을 주민들 또한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구조되는 일을 천운이 따른 것이라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이 소식이 화제가 되기 무섭게 과거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도 비슷한 경험담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태풍이라 기록될 만한 루사가 들이닥쳤을 당시 비교적 홍수에 안전하다는 강원도조차도 그 파괴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양의 한 마을은 시간당 600mm라는 역대급 폭우에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하자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이 막혀 주민들 전체가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워낙 작은 마을이었던지라 당시 주민은 단 9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데다 이미 전기와 전화까지 모조리 끊겨 암흑의 고립 무원에 빠져버렸고 심지어 옆 사람과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몰라 주민들을 끝없는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한 집에 모인 주민들은 그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개 한 마리가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집 안까지 들어온 심상치 않은 개의 울음소리에 문을 연 순간 수많은 힘이 마당까지 올라서 있었고 이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검붉은 흙탕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삼켜버리고 말았죠. 당시 모든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있던 터라 자칫 대형 사고로 번졌다며 구조대조차 부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에 진돗개 한 마리가 마을 전체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9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등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소름 돋는 사실은 기적적으로 생존한 마을 주민들은 이날 해당 진돗개의 울음소리에는 단순히 짖음 이상의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고 위기의 순간에 발현된 개의 뛰어난 예지 능력인지 아니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마을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미담으로 전해질 것이라는 등 흥분된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죠. 한편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내성천이 폭우로 급격히 불어나자 이에 휩쓸려 한 남성이 실종된 사건에서도 진돗개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실종 신고 직후 영주 소방서 측은 경찰과 소방대원 수백 명을 데리고 약 일주일에 걸쳐 내성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워낙 피해가 광범위했기에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순찰로의 전환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버들까지 동원돼 수차례 강속을 뒤졌지만 불어난 물에 허탕치게 일수였고 시간이 지난 후 수위가 내려갔음에도 급류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산더미 같은 모래더미에 여전히 추가적인 수색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마저 지쳐갈 무렵 실종자의 동생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평소 형이 애지중지 기르던 진돗개를 데려와 수색에 참여시키자는 것. 그의 말에 따라 해당 개의 목줄을 늘어뜨려 하류까지 훑어 내려가던 중 사고 지점에서 150m쯤 떨어진 곳에서 진돗개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가에 잠시 멈춰서더니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간 무언가를 직감한 구조대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실종자가 입고 있었던 국방색 옷을 찾아낼 수 있었죠.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실패했던 수색이 진돗개 한 마리에 의해 해결되자 당시 119 대원 중 한 명은 진돗개가 주인이 묻힌 곳을 단번에 찾아내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는 등 충격받은 모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워낙 충성심이 뛰어나 군견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는 진돗개의 충성심에 일각에선 오래 살고 싶으며 진돗개를 기르는 게 최고의 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2일 미국 본토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실험장에 여러 대의 트레일러가 집결했다. 이날 실험장에는 미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M1299를 비롯해 견인식 곡사포인 M777과 가종의 실험용 대포들이 모였고 이들은 한 방향을 보며 사격 준비를 마쳤다. 이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매우 빠른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갔는데 놀랍게도 표적은 지상의 고정 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 그것도 순항 미사일이었다. 통제소의 사격 개시 명령에 M1299 자주포가 불을 뿜었다. 자주포가 순항 미사일을 향해 요격탄을 발사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일반적인 포병 탄약이 아닌 편전, 가치 작은 강철 화살이었고 이 화살은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 표적으로 지정된 마하 0.8 속도의 소형 무인 표적기 PQM-167A를 정확하게 꿰뚫어 파괴했다. 인류 역사상 곡사 탄도를 갖는 화포로 대공사격을 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포탄.
2차 세계대전 때 포구 초속이 빠른 대공포를 대전차 포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탄속이 비교적 느리고 탄도가 포물선 형태를 그리는 곡사포를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날 M1299 자주포가 사격한 포탄은 BAE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HVP였다. 그런데 미군이 곡사포를 대공포로 전용하는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이 포탄은 이름 그대로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포탄이다. 이날 미 육군과 함께 실험을 주관한 BAE 시스템즈 관계자는 신형 포탄은 ABMS의 통제를 받아 곡사포에서 발사되며 마하 5의 속도와 10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 높은 정밀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이 포탄의 가격은 $86,000 수준이지만 대량 양산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VP는 미군이 레일건이 실패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진행해온 무기다. 전차포가 발사하는 날개 안정식 절갑탄이 발사 직후 외피를 분리한 뒤 길고 가느다란 탄심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는 버스에서 자간에 가늘고 긴 탄심을 고성능 장력으로 초고속 사출하는 방식의 무기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과 더불어 이 탄심을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장력, 그리고 이 장력의 엄청난 폭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주포가 이 기술의 핵심이다. 미군은 이 포탄에 몇 가지 신기술을 적용했다. HVP 포탄은 155mm 곡사포용과 127mm 한포용 두 가지가 모두 개발되고 있는데 미군은 이미 수백 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이 포탄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고 이제는 순항 미사일과 같은 소형 고속 표적 요격 실험까지 나서고 있다. 미군은 곡사포와 한포에서 운용되는 이 HVP를 이용해 통상적인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이동하는 적 표적, 즉 차량과 군함을 타격하고 심지어 항공기는 물론 전술 탄도탄까지 요격할 구상을 하고 있다. 포탄의 속도가 마하5 수준의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표적 획득과 추적, 유도만 뒷받침해준다면 해볼 만한 도전이라는 것이 미 육군의 판단이다. 이번 순항 미사일 요격 실험을 계기로 미군의 HVP 실전 배치 일정은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이 포탄과 현재 구축 중인 ABMS 등 신형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 미군은 일개 야전 부병대도 패트리엇 4대에 준하는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미군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다.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 미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에 배치된 육군과 해병대 포병에 HVP 포탄과 ABMS 등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3년 첫 실험을 앞둔 SM-6 지상형도 이러한 계획의 일부다. 이 전력과 상호 보완제 성격으로 운용할 첨단 무기들을 대거 개발하고 있다. SM-6 미사일은 해군이 군함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이지만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에 설치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셔에서 운용하기 위한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 해군은 SM-6의 긴 사거리와 고속 성능, 강력한 탄두 중량을 이용해 이 미사일을 단순한 방공 무기가 아닌 다용도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SM-6는 어지간한 전술 탄도미사일 수준인 370km급 사거리와 마하 3월 5일에 달하는 고속 비행 성능, 64kg에 달하는 강력한 탄두를 가지고 있어 공격용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다. 미 해군은 1992년에 터키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다가 함대공 미사일인 시스테로를 고발해 터키 해군 중형 호위함을 대파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후 함대공 미사일을 대함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전술을 개발해 현재도 적용하고 있다. SM-6 공격용 전환 구상도 바로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 육군은
해군이 SM-6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니 자신들도 이 미사일을 도입해 공수 겸용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심산이다. SM-6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 교전을 전제로 개발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격 통제 소나 레이더를 같이 도입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발사기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받아 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주요 전방 기지에 SM-6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트레일러에 SM-6 발사기를 장착해 이를 IFPC 등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 육군은 370km 밖적의 군함이나 항공기, 지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구상은 지난 3월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지역에 SM-6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배치하고 육군과 해병대의 포병부대에 HVP 포탄을 배치할 경우 공수 양면에서 기존의 전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차세대 전술 탄도 미사일 체계 PRSM이다. 가공할 첨단 기술의 장벽. 현형 ATACMS를 대체하는 이 미사일은 ATACMS보다 크기는 작지만 사거리는 2배 이상이고 이동 표적 타격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 미사일은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자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142, HIMARS에 2발이 탑재되는데 미 육군과 해병대는 M141을 C-130 수송기와 하나의 팀으로 묶어 동아시아 일대의 주요 도서 지역에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M142는 C-130 수송기에 실려 활주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개돼 15분 내에 2발의 PRSM 미사일을 쏘고 다시 섬을 벗어나는 치고 빠지기 전술 구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발사되는 PRSM은 700km 안팎의 사거리까지 날아가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거나 바다 위 적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 세팅을 공중 폭발로 바꿀 경우 적함대 상공에서 수백 개의 자탄을 뿌려 적군함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파괴하는 전술도 구사 가능하다. M142는 미 육군과 해병대가 신속기동부 대용으로 이미 도입해 C-130과 연계해 운용 중이고 오키나와 일대에 배치된 미 해병대에도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만이 11문 도입을 결정하고 미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데 대만에도 PRSM이 판매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관측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만 국방부가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상륙작전을 통해 대만을 점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에서 M142와 PRSM 판매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 나열한 3가지 무기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이미 배치하기로 결정했거나 배치를 추진 중인 것들이다. 영내 국가 중 일본과 대만이 이 무기들 중 일부를 구매해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HVP 포탄은 2에서 3년 이내에 SM-6 지상 발사 버전은 2023년에 PRSM은 2022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므로 이들 무기 체계들이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추는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다. 이때가 되면 미국은 일본, 규슈, 오키나와 대만을 잇는 가상의 선에 중국이 방어할 수 없는 3가지 무기로 구축된 거대한 차단선을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미 해군, 해병대의 네메시스 전력까지 더하면 이 차단선은 중국으로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넘사벽이 될 판이다. 미국이 이처럼 가공할 첨단 기술의 장벽을 쌓고 있는 동안 중국은 지난 봄 미국의 듀얼 캐리어 작전을 흉내낸다며 랴오닝 항모와 산둥 항모를 자신의 앞바당인 포하이만에 띄워놓고 전투기로 재래식 로켓 사격을 하며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이 패권 전쟁이나 태평양 양불론을 이야기할 때 미군 당국자들은 얼마나 웃었을까?